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많이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하이브리드 대비 가격이 비싸다, 혹은 충전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다 등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더 찾지 않는다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제조사들마저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즉 선택지를 많이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적 규제 때문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 문제가 되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 기준은 엔진 배기량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15년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연비 18km/L 이상이라는 기준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더 혹독한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엔진 배기량별로 다른 연비 기준이 있는 하이브리드와는 달리 어떤 배기량이든 18km/L를 만족해야 하는 구시대적 기준을 5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등록세,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그리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플러그인이 500만원,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가 최대 130만원, 취등록세가 최대 90만원으로 최대 72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50g, 1회 충전하여 배터리만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30k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은 대부분의 플러그인 자동차가 만족을 합니다. 다만 18km/L 이상의 연비는 현재 아이오닉, 니로, 프리우스 프라임만이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세 개의 차량들보다 무겁고 큰 차량은 연비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50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와 개별 서비스, 교육세 혜택 220만원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제 혜택이 적은 만큼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줄어들 것이고, 제조사 또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동차만 판매하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비 기준은 현실과 너무 맞지 않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용량을 크게 늘림으로써 30에서 40km의 짧은 출퇴근 거리는 전기 충전만으로도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의 용량과 무게가 증가하고 저속부터 고속까지 모터로만 달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터의 출력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특성으로 복합 연비에서는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동 특성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터무니없이 연비 18km/L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는 것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매일마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40km 이내라고 하더라도 굳이 몇백만원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필요성은 없으니까요. 특히 지금과 같이 기름값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에서는 더욱이 연비를 크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수이지만 플러그인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모델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선보일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기차가 아무리 접근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가 성장한다고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증가폭이 크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아마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규제가 세분화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소렌토 혹은 산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기 힘든 이유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